82의 박순덕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다. 환갑 넘어서부터는 안 아픈 데가 없으니 이제는 익숙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 주전자를 꺼냈다.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안정됐다.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다. 며느리가 사준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을 켜니 카카오톡 알림이 23개나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 동네 노인정 단톡방 메시지였다. 김복순 할머니가 손자 돌잔치 사진을 10장이나 올렸다. 이어서 최영자 할머니가 축하해요 스티커를 보냈다. 그 아래로 끝없이 축하합니다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순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또 손자 자랑이구나 싶었다. 요즘 노인정에 가면 온통 손주 이야기뿐이었다. 누구는 손주가 영어를 벌써 한다고, 누구는 손주가 태권도 금메달을 땄다고 자랑이었다. 박순덕 할머니한테는 손주가 없었다. 아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다. 48살 먹은 아들 박민수는 아직도 혼자 살았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한숨을 쉬었다. 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보리차 티백을 넣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다. 할머니는 찬장에서 머그컵을 꺼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컵이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어버이날에 선물한 거였다. 벌써 30년도 더 된 컵이었다. 손잡이 부분에 금이 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버리지 못했다. 할머니는 보리차를 따르고 천천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가니 속이 편안해졌다. 시계를 보니 6시였다.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가끔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 민수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처음 말한 게 언제였더라. 한 10년 전쯤이었나. 그때는 할머니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었다. 너 하나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졌다. 아들은 그냥 엄마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라고만 했다. 그 뒤로도 할머니는 몇 년간 중매를 주선했다. 동네 아줌마들한테 부탁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도 등록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 작년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만나봐라고 했을 때였다.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엄마, 나는 정말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눈빛이 심각했다. 할머니는 그때 알았다. 아, 이 아이는 정말로 결혼을 안 할 거구나. 그 뒤로 할머니는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아팠다. 특히 노인정에서 손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순덕이 넌 손주 없냐? 고 물어보면 아직이요라고만 했다. 사실대로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48살 아들이 결혼도 안 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나 싶을까? 할머니는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7시 반이었다. 할머니는 아침밥을 지었다. 흰쌀밥에 김치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제대로 차려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아들이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뵙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속으로 놀랐다. 아들이 먼저 보고 싶다고 한 게 얼마만인가. 그래, 알았다. 뭐 해줄까? 아무거나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오니 뭘 해줘야 할까 고민했다. 할머니는 시장에 갔다.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샀다. 배추도 사고 파도 샀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무도 썰었다. 오후 내내 요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머리숱이 좀 줄어든 것 같았다. 어서 와.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짠했다. 혼자 사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싶었다. 앉아라. 밥 차릴게. 할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날랐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가 상에 올라왔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떴다. 한참을 먹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뭔데?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요.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잠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야, 진짜냐? 농담 아니지? 농담 아니에요, 엄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평생 기다린 말이었다. 누구랑? 어떻게 만났어? 아들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사 동료예요. 이름은 김지연이고요. 나이는 45이요. 아이는? 없어요. 지연 씨도 결혼 안 하고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봐도 됐다. 지금은 그냥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한테 인사시켜 줄 거지? 물론이죠. 이번 주말에 모시고 올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래, 그래. 잘했다, 민수야. 아들도 조금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그날 저녁 할머니와 아들은 오랜만에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결혼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기다린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서 노인정 단톡방을 열었다.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해야겠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주말이 되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다.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빗었다. 화장도 연하게 했다. 오후 2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아들 옆에 여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다. 엄마님,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얼른 손을 잡았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셋이 거실에 앉았다. 할머니는 준비한 과일을 내왔다. 지연은 밝게 웃으며 사과를 받았다. 어머님, 민수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요? 엄마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고요.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오래 해서 익숙한 거죠. 지연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말투도 부드럽고 눈빛도 따뜻했다. 할머니는 지연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결혼을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무슨 이유인데요? 지연은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이를 가졌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이를? 네, 지금 2달째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가 천천히 웃음이 나왔다. 아이고 세상에. 그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네, 어머님.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더 큰 기쁨의 눈물이었다. 손주까지 생긴다니. 평생 바라던 일이 한꺼번에 이뤄졌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저희 축복해 주세요. 당연하죠. 얼마나 축복하는데요. 그날 오후 셋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준비, 아이 준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했다. 할머니는 지연에게 이것저것 물어봤다. 입덧은 없는지, 병원은 잘 다니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지연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했다. 민수는 옆에서 2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말했다. 저녁 먹고 가세요. 제가 뭐 해드릴게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밖에서 먹을게요. 안 돼요. 임산부는 집밥을 먹어야죠.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지연이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임산부가 무슨 일을 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 초기라 괜찮아요. 둘이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할머니는 지연과 이야기하며 더 친해지는 기분이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는 계속 지연에게 음식을 권했다. 많이 드세요. 2사람 몽 드셔야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둘이 돌아간 뒤 할머니는 설거지를 했다. 혼자서도 기분이 좋았다. 코운 소리로 노래도 불렀다. 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손주가 태어나면 뭘 해줘야 하나. 베이비 용품도 사야 하고 아기 옷도 준비해야지.
할머니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노인정에 갈 준비를 했다. 오늘은 꼭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인정에 도착하니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김복순, 최영자, 이순이 할머니가 화투를 치고 있었다. 순떡이 왔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할머니는 옆에 앉았다. 김복순 할머니가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네, 잘 지내죠.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순간 화투 치던 소리가 멈췄다. 모두가 할머니를 쳐다봤다. 정말요? 네, 다음 달에 결혼식해요. 최영자 할머니가 박수를 쳤다. 어머, 축하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야 숨통이 트여요. 이순이 할머니가 물었다. 신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회사 동료래요.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는 어제 만난 지연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김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그것 참 잘 됐네요. 이제 손주도 보겠네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요, 벌써 아이를 가졌대요. 어머. 할머니들이 모두 놀라며 축하했다. 할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평생 부러워만 하던 손주 자랑을 이제 자기도 할 수 있게 됐다. 한 달이 흘렀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다. 한복도 새로 맞췄다. 연한 보라색 한복이었다. 거울을 보니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근사해 보였다.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아들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이 모였다. 할머니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식이 시작됐다. 아들 민수가 입장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아들이 의젓해 보였다. 이어서 신부 지연이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아름다웠다. 배가 조금 나온 게 보였지만 드레스가 잘 가려졌다. 둘이 단상에 나란히 섰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다. 결혼 선서를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지연도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었다. 할머니는 신랑 신부 옆에 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리라 생각했다. 피로 연장해서 할머니는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노인정 할머니들도 왔다. 순떡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할머니는 행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다니. 저녁이 되어 모든 행사가 끝났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렸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다,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5달이 지났다. 할머니는 지연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진통이 시작됐다는 거였다. 할머니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분만실 앞에서 민수가 서성이고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지연 씨는? 지금 안에서 애 낳고 있어요. 할머니는 긴장하며 기다렸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밤 11시쯤 분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민수가 환호성을 질렀다. 할머니도 손뼉을 쳤다. 지연 씨는요? 산모도 건강하세요. 잠시 후 아기를 안은 간호사가 나왔다. 작고 빨간 아기였다. 할머니는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손주다. 내 손주다.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다. 안아보실래요? 간호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명이 팔 안에 있었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다.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만져봤다. 이뻐라, 우리 손주. 민수도 옆에서 아기를 보며 웃었다. 엄마,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너희가 정해라. 엄마가 한 글자 넣어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순자, 순덕이 순자 넣어서 순자, 박순자. 좋네요. 아기 이름이 정해졌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병실에서 지연을 봤다. 지연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뭐요? 당연하죠. 고생했어요. 덕분에 순자를 낳았어요.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나한테 손주를 선물해줘서.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연과 아기가 퇴원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들네 집에 갔다. 지연을 도와 아기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다. 할머니는 50년 전 아들을 키우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 지금은 그 아기가 아빠가 됐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했다. 순자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100일이 되고 돌이 됐다. 할머니는 순자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다. 첫 미소, 첫 웃음, 첫 뒤집기. 모든 게 신기하고 소중했다.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는 순자 사진을 보여줬다. 어머, 살이 통통하니 건강하게 생겼네요. 그러게요. 밥도 잘 먹어요.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손주 자랑을 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순자가 2돌이 됐을 때였다. 아기는 이제 말도 하고 걷기도 했다. 할머니를 보면 할미하고 불렀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순자가 할머니한테 달려왔다. 할미 좋아. 그리고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구나 싶었다. 할머니는 순자를 꼭 안았다. 할미도 순자 좋아.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할머니는 이제 85이 됐다. 순자는 5살이 됐다. 할머니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도 더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다. 하지만 순자를 보는 순간만큼은 힘이 났다. 어느 날 순자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할미, 이거 할미 그렸어요. 그림 속에 할머니와 순자가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도 이 아이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매일 그 그림을 보며 힘을 얻었다.
민수와 지연은 할머니를 잘 모셨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찾아왔다. 식사도 함께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할머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다. 예전엔 외로웠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가족이 있으니 삶에 의미가 생겼다. 순자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거웠다. 오늘은 순자가 뭐라고 놀까?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 갔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을 했다. 박순덕 할머니, 췌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췌장이요?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이었다. 그것도 사기였다.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슬프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나이가 나이니까. 다만 순자가 걱정됐다. 순자와 더 오래 있고 싶었다. 할머니는 아들한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남은 시간을 순자와 보내기로 했다. 매일 순자를 만났다. 함께 공원에도 가고 그림책도 읽었다. 순자는 할머니가 아픈 줄 몰랐다. 그냥 할머니가 예전보다 더 많이 안아준다고 좋아했다. 할머니는 순자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를 기억이나 할까? 어릴 때 기억은 대부분 잊어버리잖아.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 아이를 평생 기억할 테니까. 2달이 지났다. 할머니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결국 아들한테 말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치료받으세요. 제발. 민수야, 이미 늦었어. 의사가 그랬어. 할머니는 아들을 안심시켰다. 나는 괜찮아. 충분히 행복했어. 할머니는 입원했다.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수와 지연은 매일 찾아왔다. 순자도 데려왔다. 순자는 병실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미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할머니는 웃으며 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자야, 할미는 너를 정말 사랑해. 저도 할미 사랑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행복했다. 이제 여한이 없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줘.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 나는 바다가 좋았어. 자유로워 보여서.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순자한테 잘해줘. 그 애는 선물이야. 네, 엄마.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환하게 웃는 순자의 모습. 그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했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뒀다. 장례식이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노인정 할머니들, 친척들, 아들 친구들. 모두가 할머니를 추억했다. 순덕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손주 보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민수는 영정 앞에서 울었다. 지연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순자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할미 어디 갔어요? 민수가 순자를 안았다. 할미는 하늘나라 갔어. 언제 와요? 다시는 못 와. 하지만 할미는 항상 순자를 지켜볼 거야.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도 함께 울었다.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의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민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유골이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다. 지영과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우리 집에 가자. 네, 아빠. 셋은 함께 걸어갔다. 할머니는 없지만 가족은 계속됐다. 할머니가 남긴 사랑은 계속 이어졌다. 순자는 자라며 가끔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할미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할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순자는 거실에 걸린 그림을 보았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그림. 순자는 그 그림을 보며 할머니를 기억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억. 할머니의 손은 늘 따뜻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다. 할머니의 미소는 늘 환했다. 순자는 그런 할머니를 기억하며 자랐다. 시간이 흘러 순자도 어른이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다. 딸이었다. 순자는 아기를 안으며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도 나를 이렇게 안았겠구나.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순자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었다. 박순덕. 증조할머니 이름이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한테 배운 사랑을 이 아이한테 줄게요. 민수는 딸을 안았다. 잘하고 있어, 순자야. 세대는 이어졌다. 할머니의 사랑도 이어졌다. 박순덕 할머니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했다. 손주 순자에게, 증손녀 순덕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졌다. 할머니가 평생 바라던 것. 가족, 사랑, 이어짐. 그것은 이루어졌다. 할머니는 하늘에서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부러워할 것도 없었다. 할머니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바다 위로 석양이 졌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할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그 바다. 그곳엔 여전히 할머니의 사랑이 남아있었다.